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런 유형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6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약간 뼈 때리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맞아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깨작깨작형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깨작깨작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다 보면은 전체적인 큰 그림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받을 당시에도 항상 전체적으로 크게 보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소묘나 드로잉을 할 경우에는 5분에 한 번씩 뒤로 나와서 나의 그림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또는 수채화를 그릴 때 작은 붓보다는 큰 붓을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항상 큼직큼직한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자잘한 것들을 묘사하거나 정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주거나 아니면 더 튀어나가 보이는 부분을 지워준다든지, 이러한 정리 작업으로 점점 소소하게 스케일을 좁혀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초심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점을 간과하시고 망칠까봐, 내 그림이 잘못될까봐, 혹은 비싼 종이에 그렸는데 이 종이를 버리게 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 하시면서 소심하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근심 걱정형이에요. 이 근심 걱정형은 그림은 막상 그리지 않으면서 이거 그리면 내가 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림이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좀 물감이 내가 그리고 싶은 샘플하고 맞지 않아서 이거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라고 행동보다 생각 먼저 해버리면서 결론을 지어버리는 이런 스타일인데요. 이러한 유형도 은근히 많아요. 특히나 옆에서 독려해주는 선생님들이 없었을 경우에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근심걱정형으로 빠지기가 정말 쉽거든요. 이렇게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든 예술은 몸으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정을 몸으로 실행 먼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 바로 프린세스형이에요. 몇 년 전인가? 핑거 프린세스라는 말이 유행을 했잖아요. 저도 그게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핑거 프린세스가 뭐야? 그리고 검색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왜 댓글에 뭐 땡땡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찾아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하지 않고 남에게 이러한 대답을 요구라고 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면 누군가 대답을 해주겠지. 약간 이런 심리로 좀 검색을 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약간 날로 드시려는 이런 유형을 핑거 프린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에도 이러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업을 해보면 말이죠. 조금 그리다가 내가 원하는 레벨이 아니야, 지금 내 실력이. 그러면은 다급하게 선생님을 불러요. 이거 맞아요? 이거 선생님 어떡하죠? 이거 잘 못하겠는데 여기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좀 봐드리면은 한 3분 있다가 또 불러요. 선생님 이거 너무 색이 좀 떡진 것 같다, 뭉친 것 같다, 진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못하겠어요. 약간 이렇게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굉장히 의지가 약하신 분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신에 근육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육 운동할 때 남이 해주나요? 아닙니다. 100% 내 몸을 써서 운동을 해야 내 몸에 근육이 생기죠. 그렇죠.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도 혼자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이 만약에 처음부터 쉬웠다면 누가 이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동경이나 하겠어요? 그만큼 많은 시련과 고통? 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되거든요. 많이 혼자서 깨져봐야 돼요. 깨지는 게 두려우면은 아예 차라리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예쁜 그림을 그냥 구입해서 그냥 대리만족으로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들 중에 가장 위험한 유형이 바로 이 프린세스형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자린고비형이에요. 이러한 유형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좀 성격과도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그때부터 미술학원을 마지막으로 그만둘 때까지 정말 꾸준히 들었던 말이 재료 아끼지 마라. 재료 아끼지 마라라는 말을 정말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재료는 여러분들이 아껴야 할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해서 소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김치 담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고 고춧가루 진짜 비싸게 내가 어렵게 구했는데 김치 담글 때 아까우니까 조금만 써야지.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내년에 또 써야지. 그러면 김치가 여러분 맛있게 됩니까? 맛있게 안 돼요. 재료를 충분할 만큼 아끼지 말고 넣어야지 감칠맛 나는 김치를 만드실 수 있겠죠? 미술 재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채화물감이 쓰다가 더러워지면은 좀 흐르는 물로 닦아내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서 재료를 아끼지 말고 사용을 하시는 게 정말 그림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이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고집불통형이 있습니다. 고집불통형도 정말 고치기 어려운데요. 일단 귀를 막아요. 여기 투명으로 귀마개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이러한 방향으로 하세요 라고 하면은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고 만약에 가장 진한 부분을 더 진하게 해라. 지금 너는 8단계인데 10단계로 해야 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저의 경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한 곳을 굉장히 진하게 못하는 아이였어요. 특히 소묘할 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연필을 너무 길게 깎아서 그 연필이 부러질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약간 소심해서 그랬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재수할 때 그걸 고쳤어요. 선생님의 정말 무심하게 툭 뱉은 한마디였는데 너 여기 더 진하게 못하면 대학 못 간다. 이렇게 딱 되게 무표정하게 얘기하는데 그때 되게 수능 끝나고 입시만 미술 실기만 죽어라 팔 때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딱 그 말을 던지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 재수해서 끝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삼수하면 안 되지. 큰일 난다. 왜냐면 그때 굉장히 멘탈이 터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삼수까지 가면 수습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정말 모르겠다. 연필이 부러지면 다른 연필로 쓰고 정말 종이에 구멍 나기 전까지 진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될게요? 붙었습니다. 붙고 이제 수험생 생활을 마무리를 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선생님이 저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팩트죠. 팩트만 이렇게 무심하게 툭 던졌을 뿐인데 정말 지금에 와서도 선생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화센터나 어딘가에서 배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선생님들이 다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게
정말 포인트 알짜배기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선생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도 조언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을 약간 무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특히 성인분들 중에. 어찌 되었건 여러분들보다 많이 그렸고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선생님들도 더 많이 배운 선생님, 더 오래 그린 선생님, 더 지식이 풍부한 선생님, 아니면은 말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선생님, 여러 가지 유형의 선생님들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조언은 들어두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은 이거는 정말 제가 살면서 거의 못 봤는데요. 있긴 있더라고요. 바로 자아도취형이에요. 자아도취형은 제가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재수 때 같이 재수하던 어떤 남자애가 별로 그림이 그렇게 높은 실력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더라고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한 초등학교 3학년 때 한 달 정도 약간 심취해가지고 내 그림 실력에 심취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그나마 저는 빨리 좀 빠져나오고 현실을 직시했는데, 그 남자애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별로 남의 말을 안 듣게 되죠. 남의 말을 안 듣고, 왜냐면 내가 짱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하지만 이거는 제가 그렇게 살면서 많이 봐오지 않았지만 저 역시 잠깐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감기처럼 잠깐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런 유형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상을 찍은 이유는 혼자 하시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그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리는지 굉장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있더라라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